안녕하세요, 별남입니다. 오늘은 한 주간의 테크 소식을 정리하는 테크위크 시간인데요. 지난주에도 정말 다양한 소식들이 있었는데 이번 주에는 과연 어떤 소식들이 있을까요? 최근 넷플릭스의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무려 뉴욕 증시에서도 35% 정도 폭락을 했는데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바로 가입자 감소였습니다. 지난달에 넷플릭스는 11년 만에 처음으로 가입자가 감소했는데요. 현재 넷플릭스는 이에 대해 긴급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합니다. 이 소식은 뉴욕타임즈가 넷플릭스 직원들의 메모를 인용해 보도하면서 알려졌는데, 메모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광고가 있는 저가 서비스를 올해 4분기에 출시하고 이 시기에 맞춰 계정 공유 행위도 단속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넷플릭스는 컨텐츠의 품질 때문에 광고가 있는 서비스를 내놓지 않았는데요. 여러분들이 넷플릭스로 볼 때 광고를 보신 적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현재는 회원이 감소하는 추세이고 신규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 저렴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으로 보입니다. 이 서비스의 경우 가격이 낮은 대신 컨텐츠를 볼 때 광고가 보이는 서비스로 보이고요. 현재 넷플릭스와 같은 OTT 업체들 중에 애플을 제외한 다양한 업체들에서도 광고가 들어가는 저렴한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추세에 맞춰서 낮은 가격을 가진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할 전망이고요. 이뿐만 아니라 계정 공유도 단속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넷플릭스의 계정 공유라고 하면 보통 한 가구 내에서 이렇게 공유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족 구성원이 아니라고 해도 다른 사람들이랑 공유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현재 미국과 캐나다에서만 3천만 가구 정도가 계정 공유를 통해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1억 가구가 넘게 다른 사람의 계정을 공유해서 컨텐츠를 보고 있다고 넷플릭스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1억 가구면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이죠. 넷플릭스는 계정 공유하다가 적발되면 그 계정에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내 계정을 다른 사람과 함께 사용 중인 분들은 올 연말부터는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애플이 아이팟 터치의 단종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애플은 아이팟 터치에 있는 기능을 다른 애플 제품에서 다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팟 터치의 생산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애플은 2019년 이후 아이팟 터치 7세대를 출시한 이후 새로운 제품은 만들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재고만 팔고 앞으로는 더 이상 만들지 않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이팟은 소위 말하는 MP3 플레이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출시 당시에는 정말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독창적인 디자인이었기 때문에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무엇보다 화면 아래에 있는 이 터치휠, 이건 정말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제품이죠. 이번에 생산 중단이 발표가 되면서 2001년 10월 첫 출시 이후 21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는데요. 이제 7세대가 마지막 제품이 되겠습니다. 스마트폰의 발달로 인해서 아이팟은 내리막길을 걷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다들 아실 거예요. 아이폰이나 다른 스마트폰으로도 음악을 충분히 들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제는 점점 더 설 자리를 잃은 아이팟 단종은 어쩔 수 없는 결정으로 보이긴 하지만, 한 시대를 풍미했던 제품이 사라지는 건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쉽네요.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하나쯤 마지막 제품으로 기념품으로 사두고 싶은 마음도 들긴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삼성의 이제 하이엔드급, 그러니까 울트라 모델에는 1억 화소가 넘는 카메라가 들어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는 1억 화소가 아니라 2억 화소를 개발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건 지금까지 나온 스마트폰 카메라 중에 가장 높은 화소를 가졌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카메라가 내년에 출시하는 갤럭시 S23에 탑재될 전망입니다. 2억 화소 카메라는 현재 개발 막바지 단계에 있다고 밝혀졌고요. 2억 화소를 가진 카메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해당 화소 이미지 센서가 필요한데요. 삼성전자는 이미 지난해 세계 최초로 2억 화소 이미지 센서를 공개했습니다. 삼성의 기술력으로 2억 화소 카메라를 탑재시킨 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아직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지만 내년 S23 울트라에 이 카메라가 탑재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아이폰 14 프로 라인업에는 4,800만 화소 카메라가 들어간다고 알려졌는데요. 기존의 1,200만 화소보다 4배나 높은 화소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삼성의 2억 화소 카메라 개발 소식은 분명히 올해 9월에 나오는 아이폰 14과의 경쟁을 염두에 둔 업그레이드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기존보다 1억 화소 정도 높아지게 되는 건데 얼마만큼의 발전이 있을지 개인적으로 궁금하기도 하고 좀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굉장히 이르지만 벌써부터 아이폰 15에 대한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로스영에 따르면 아이폰 15 시리즈 전체 라인업에는 노치가 사라지고 펀치홀이 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에 따르면 아이폰 14 시리즈에서 프로 라인업에만 들어간 알약 모양의 펀치홀과 원형 펀치홀이 아이폰 15에서는 일반 모델까지 확대 적용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2017년 아이폰 10 출시 이후 무려 6년 만에 노치가 아이폰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어서 로스영은 2024년 아이폰 16 프로 모델부터는 언더 패널 페이스 아이디와 펀치홀이 들어가게 된다는데요. 페이스 아이디는 패널 아래로 숨기고 펀치홀 카메라 하나만 들어간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그리고 애플은 2026년 아이폰 18 프로 모델부터는 페이스 아이디와 전면 카메라 모두 패널 아래에 숨기는 방식을 채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실제로 우리가 노치나 펀치홀이 없는 완벽한 이제 풀스크린의 화면을 볼 수 있는 건 2026년 프로 모델 정도부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밍치건은 내년에 나오는 아이폰 15 라인업의 전체나 일부 모델에 타입C 포트가 적용될 거라고 전했습니다. 이미 많은 스마트폰 회사들이 스마트폰에 USB-C를 사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애플은 지금까지 라이트닝 포트를 유지했습니다. 그런 애플이 드디어 라이트닝을 버리고 타입C 포트를 선택할 거라고 하는데요. 밍치건은 타입C의 사용이 아이폰의 전송 속도를 개선하고 더 빠른 충전 속도를 제공할 거라고 언급했습니다. 애플이 라이트닝에서 USB-C로 전환하려는 것은 유럽연합의 정책 변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EU의 모바일 기기 충전 통일 법안이 제정될 경우 스마트폰을 비롯해 모든 모바일 기기의 충전은 USB-C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동안 밍치건은 애플은 맥세이프를 이용해서 완전히 포트리스로 만들 준비가 될 때까지 라이트닝을 유지할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요. 일각에서는 애플이 유럽 시장용으로 USB-C 포트를 탑재한 아이폰을 따로 판매할 거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석가들은 일부 모델만 바뀔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고요. 사실상 전 세계에 판매되는 새로운 아이폰에 USB-C를 적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이대로 진행이 된다면 많은 분들이 기다렸던 C타입 아이폰을 드디어 내년쯤에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시는 아이폰 14에 관한 소식 알려드릴 건데요. 최근 소식에 따르면 이번 아이폰 14 프로와 프로 맥스는 기존보다 화면이 조금 더 커질 거라는 소식입니다. 로스영에 따르면 아이폰 14 프로 라인업의 펀치홀과 얇아진 베젤로 인해 화면 크기가 변경되었다고 하는데요. 아이폰 14 프로는 6.12인치로 13 프로보다 약간 더 커지고 14 프로 맥스는 6.69인치로 마찬가지로 전작보다 조금은 더 큰 화면을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프로 맥스보다는 프로가 변화폭이 조금 더 큰 편인데요. 현재까지 나온 예상 이미지들을 보더라도 14 프로는 기존보다는 조금 더 시원한 화면을 가지고 있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프로 모델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부터 카메라까지 여러가지 변화가 있는 만큼 훨씬 더 큰 기대감을 모으고 있기 때문에 다른 때보다는 좀 더 주목해서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다양한 테크 소식을 알아봤는데요. 벌써 아이폰 같은 경우도 14 소식뿐만이 아니라 15, 16 이런 소식까지 나오고 있어요. 앞으로 1, 2년 안에 굉장히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별남이었습니다. 빠이.